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군대 내 사고 들으셨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좀 강원도 인제군. 네, 인제군으로. 네. 사고가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제가 직접 사고는 못 봤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죠. 저희 부대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십니다만 저도 좀 있으면은 아들을 군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나요? 이런 문자들이 참 눈물겹게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하여튼 이 사건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전국의 사격장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네. 안전불감증 점검하는 이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정 손수호. 우리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어요. 지난주에 고 김광석 씨 사건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탐정에서 다루자마자 이야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뉴스쇼에 출연해서 직접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혜순 씨가 어제 출연했고 그 전날은 김광석 씨 형 측의 변호사 출연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방송 후에 김광석 씨의 사망 진단서도 공개가 됐죠. 예. 네. 목에 남은 사건이 타살 의혹의 그동안 중요한 근거였는데 2줄의 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타살이 아닌 자살의 근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망 진단서고 그렇습니다. 어제 서혜순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부검 소견서 20년 동안 비공개된 부검 소견서를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도 직접 나서서 인터뷰했는데요. 어제 밤에 인터뷰가 나왔죠. 네, 당시에 부검했던 사람.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부인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예. 이제 부검 소견서에는 사망 진단서와 달리 여러 장의 사진들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진들을 본다면은요, 보다 확실하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목에 만약에 그 알파벳 그 영문자 V자 모양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자살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부검 소견서 내용을 확인한다면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검 소견서 공개한다고 무슨 말씀하셨는데 아직 보내질 않으셨어요. 네, 프로그램으로. 빨리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죠. 그렇죠.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저께 9월 26일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 15주기 추모제도 열리고 그랬어요. 네, 91년에 발생했는데요. 예. 실종 후 11년 지나서 유골이 발견됐고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15년이 흐른 거죠. 야, 발견되기까지 11년. 네. 발견되고 나서도 15년이 흐른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 사건을. 모릅니다. 진상을 모르는 거고요. 예. 91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산에 갔습니다. 예.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왜 산에 간 거예요, 이 아이들? 실제로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구리 소년이 네. 아니네. 도롱뇽 소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롱뇽 소년으로 부르는 게 맞는데 이 도롱뇽 발음이 어렵잖아요. 도롱뇽. 네, 도롱뇽.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쉬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이름 붙여라. 라고 당시 경찰 상부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경찰에서 네. 도롱뇽 사건 발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개구리 소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생사도 모른 채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을 찾아 헤맨 지 오래된 2002년에 예.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이 발견되는데요. 1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고요. 2006년 3월 25일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수색 인원이 한 32만 명이 동원됐었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동원이 동원됐죠. 됐는데도 1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우연히 공사하다가. 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닌 사건이죠. 유골 감식 결과는 그때 타살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유골 발견 당시에요.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게 발견됐고요. 예. 옷에 찢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개골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었는데요. 예. 경북대 법의학팀이 당시에 관여했는데요. 두개골에서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다라고 밝혔고 사실상 타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프로파일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로파일러들. 네. 침착하고 규칙성이 있는 공격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분노에 의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위험한 사이코패스의 소행이고 또 다른 살인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라는 프로파일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그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을 뉴스에서 막 보여주고 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네. 그 유골의 장면들이 생생한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분명히 이건 인위적인 뭔가의 공격이 있었던 거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흐른 개구리 소년 사건.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초동수사. 외우겠어요, 정말. 초동수사, 네. 초동수사. 이번에도 초동수사 문제예요. 사건이 꼬이게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초동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당시에 사건 발생 당일부터요. 11년 동안 무려 32만 명의 연인원이 동원돼서 전국 예. 각지를 다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것은 집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 아까 발견됐다는 와룡산이 불과 3.5km예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도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수사할 때. 보긴 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요. 수색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아이들이 도롱뇽알 주우러 갔다고 한 와룡산 서남 쪽 예. 그리고 인근 연못에 대한 수색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쪽만 한 거죠. 결국 유골이 나온 곳하고 생각하면 반대쪽만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색을 했는데 예. 뭐 성과가 없자 사건 발생 그 후 7개월이 지난 91년 10월 24일에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본부장이 되고요. 예. 그제서야 대구 지역 전체 경찰력에 더해서 군병력까지 수천 명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후입니까 그게? 네. 이렇게 본격적인 산악 수색을 하면서 그때는 와룡산 동락도도 수색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낙엽과 흙이 유골이 묻힌 지점을 이미 덮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유관 수색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지금이면은 뭐 과학적인 어떤 기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7개월 후라도 덮여 있어도 뭔가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육안으로 네. 쭉 보는 거였는데 그걸로는 안 된 거예요. 탐침봉으로 찔러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종 초기 산악 수색에 실패하자 예. 수사본부가 방향을 약간 바꿉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이 평소에도 모험심도 많고요. 또 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가출이나 아니면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근데 유족들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애들은 가출할 애들이 아니다. 전혀 이건 가출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방향 그쪽 아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형사들하고 막 다툼도 있었다. 이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법의학자 도움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현장 훼손되는 등 이제 중요한 점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앵커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에 2002년이죠. 유골이 예.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볼 때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조난을 당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제 옷으로 온몸을 덮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저체온증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기도 있었거든요. 일부의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다. 이 와룡산이 말이 산이지 뭐 야트막한 야산이고 예.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불빛이 다 보인다 동네에. 얘들이 초등학생이에요. 네. 유치원생도 아니기 때문에 불빛 보이면 찾아올 수 있지. 거기서 조난당할 산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항의했는데요. 실제로 사건 초기인 1993년에는요. 예. 경찰 역시 와룡산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난당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동수사 문제, 유골 발굴할 때 현장 훼손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점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지적이 되는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무책임한 헛소문이 난무했다. 헛소문이요? 네. 어떤 거 있었어요? 초동수사도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건이었잖아요. 예.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제보들
또 무책임한 헛소문이 많아서 수사에 혼선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제 부모들이나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제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와서 보면 장난 제보, 네. 장난 전화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있었어요? 아, 참 이게 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걸리니까 수많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미에서 봤다. 구미에서 봤다. 네, 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형사가 급파됐고요. 또 부산은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다.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5명의 소년, 저 소년들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전화. 네, 봤다는 거죠. 또 커피를 팔고 있다.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는요, 앵벌이 조직을 찾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앵벌이 제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부터는요, 예. 또 다른 제보가 마구 들어오는데요. 뭐 어떤 거요? 아이들이 납치됐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새우잡이 여선 또는 무동력선이죠. 멍텅구리배라고 불렀던 이 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새우잡이 배를 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도 조사해보세요가 아니라 네. 내가 봤다. 그렇죠. 멍텅구리 배 타고 있는 거 새우잡이 배 타고 네. 있는 거 봤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정말 있다. 급파돼서 이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력이 결국 낭비가 된 것인데요. 예. 그리고 예.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황당한 게 있는데요. 예.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예, 자기 자녀를 시켜서 이렇게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종 소년이라고 하면서? 네, 실종 소년들의 부모에게 엄마 아빠 하면서 전화를 했던 경우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유괴했다라고 하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더욱더 황당한 게요. 예.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그 채무자를 찾기 위해서 그 채무자가 아이를 유괴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주간지는 아이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됐다라는 오보를 내기도 했고요. 예. 또 경북에 그 한센인촌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안매장됐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뭐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그런 그 한센인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까 전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빚 안 갚는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이 납치했다 이 신고했다는 사람 참 무슨 배짱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별의별 게 다 있었네요. 네. 게다가 점술가, 심령술사, 심리학자들도 혼선을 미쳤습니다. 어떻게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그 김모 박사가 있는데요. 예. 범죄 심리학입니다. 실종 소년인 김종식 군의 집에 소년들이 매장돼 있다. 마당에. 그 실종된 소년 집에 매장돼 있다? 네. 실종 소년 중에 한 명인 그 김종식 군의 집에 아이들이 있고 그 아버지가 범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국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거. 예. 또 땅도 다 팠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네. 또 경주 왕릉에 묻혀 있다라고 주장했던 점쟁이도 있었고요. 점쟁이의 주장도 있었고. 네, 고속도로 다리 교각 밑에 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숙사를 자처했던 현역 소위가 나타나서 이 실종 소년들의 부모들에게 길을 불어넣으면 묻힌 위치를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해서요. 실제로 경찰과 가족들이 함께 대구 인근 야산을 밤새워 헤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길을 불어넣어야 된다. 부모가 나서서 찾아라 이 얘기군요. 네. 그리고 또요. 대구 외곽의 도로 밑바닥에 묻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시민들 몰래 야간에 공사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도로판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참, 요즘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실 소개하려면 지금 한참을 더 해야 될 만큼 이런 헛소문들, 장난 제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선을 더 빚게 된 거예요. 그렇죠.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가 언제 끝난 거예요?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005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2007년이었죠. 2007년에 바뀌었죠. 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데요. 253조의 2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죠. 그게 2015년의 일입니다. 네. 이걸 일명 태안이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태안이법이 있습니다만 이 시행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요. 소급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 사건들은. 그래서 태완이 사건 역시 그랬고요. 화성연쇄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번 개구리 소년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김광석 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김광석 씨 사건도 의혹은 있어도 지금 수사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공소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 안 없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김광석법이니 이런 것들이 주장되는 이유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게 된 태안이법 시행됐지만 태안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게 된 사건이 273건인데요. 그중에 4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채 유골 발견 15주기를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추모제도 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들이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수사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촉구했다면서요. 그 추모제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법적으로 맞느냐, 또한 어느 쪽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느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덧붙이시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들이 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예. 그리고 이형호 군 유괴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또 타살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는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상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처벌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누가 범인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유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인은 반드시 확인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 정의로 자리 잡아야만 이런 사건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오늘은 개구리 소년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